2학기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7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1번 문장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풀어볼게요. 我想当医生。我想当医生。我想当医生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골라줘야 되겠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예요. 자, 2번 들어볼게요. 我喜欢听音乐。我喜欢听音乐。我喜欢听音乐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두 번째 그림이네요. 영화를 보다 라는 표현은 看电影 그래서 我喜欢看电影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줄 수 있어요. 2번 정답만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你喜欢做什么? 너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什么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문장 끝에 마 붙일 수 없겠네요. 너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이 문장에 대한 대답으로 조금 전에 봤던 我喜欢看电影 또는 我喜欢听音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네요. 자, 2번도 정답 확인해 볼게요. 我会说汉语 나는 会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죠. 说 하면 말하다, 한유 중국어를 해서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부정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我不会说汉语가 되겠죠. 내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거예요. 你会说汉语吗? 평서문 문장 끝에 마 붙여서 의문문 만들 수 있으니까 너 중국어 할 줄 아냐? 你会说汉语吗?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고 땅 무엇이 되다. 그래서 我想当歌手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会 이 글자는 이렇게 써요. 자, 会라고 읽고 무엇을 할 줄 알다,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我会游泳 나는 수영할 줄 안다. 부정 표현은 我不会游泳 이겠네요. 너 수영할 줄 아니? 你会游泳吗? 이렇게 자꾸자꾸만 문장을 변형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중국어 실력이 금방 늡니다. 중국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 보겠습니다. 태극권 타이지拳이라고 발음하고요. 중국의 대표 무술 중에 하나이자 생활체육입니다. 실내든 실외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에요. 띠쇼라고 불리는 바닥서에는 이렇게 큰 붓에 물을 묻혀서 마른 바닥에 글씨를 쓰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광장무죠. 중국어로는 광장우라고 합니다. 넓은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활동이에요. 중국의 제기는 찌엔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제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깃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베이징에서 발전한 경극, 중국어로는 징쥐라고 불러요. 노래, 대사, 동작, 무술이 다 결합된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변검은 비엔리엔이라고 부르는데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가면이 계속 바뀌는 스촨의 공연 예술입니다. 경극에서는요. 이렇게 얼굴 분장으로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리엠포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은 용맹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 검정색 분장을 한 사람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 그리고 노란색 분장을 한 사람은 성격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 그리고 초록색 분장을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용감한 사람, 약간 좀 무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분장을 한 사람은 간사하고 음흉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태극권은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죠. 실외든 실내든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경극은 마른 바닥에 물을 붙인 큰 붓으로 글씨를 쓰는 활동, 이거는 띠쇼 바닥서예에 해당되죠. 경극은 공연 예술입니다. 변검은 배우가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스촨 지역의 공연 예술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중국의 전통 종이 공예는 지엔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서 오려냅니다. 가위로. 그럼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붉은색도 많이 사용하는데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붉은색 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요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 곳곳에 장식합니다. 그래서 복이 와라 약간 부적처럼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중국인한테 선물할 때 기억해둬야 될 게 있죠. 중국에서 배는 리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헤어지다, 이별하다 라는 표현에 리와 발음이 같아서 배는 연인끼리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싼이라고 발음하는데요. 헤어지다, 흩어지다 라는 의미의 싼과 발음이 비슷해서 우산도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다음 괴종시계를 보내다, 괴종시계를 주다 라는 표현은 송종이라고 하는데 장례를 치르다의 송종과 발음이 완전히 같아서 괴종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중국에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이나 황금색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좋고요. 배, 우산, 괴종시계 이런 물건 이름의 발음 때문에 선물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축의금은 짝수 금액으로 붉은 봉투에, 조의금은 홀수 금액으로 흰 봉투에 합니다. 좋은 일에는 빨간색 그리고 짝수, 안 좋은 일에는 흰색 그리고 홀수를 선호합니다. 중국에서는 홀수보다 짝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할 때는 하나만 선물하는 것보다 2개, 4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예의상 한두 번 정도 사양해요. 아니 뭘 이런 걸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사양하는데 이 이유는 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번 사양한다고 해서 얘가 진짜 받을 생각이 없는 건가?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몇 번 거절하다가 받아요. 결국엔. 예의상 사양하는 거지 진짜로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당장 확인하지 않고 집에 가서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볼 때 몰래 확인합니다. 그것도 중국 사람들의 예의 중 하나예요. 7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7과의 주요 표현들 坐地铁去北京站怎么走一直往前走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본문 한번 쭉 들어볼게요. 你去哪儿？我去天安门，怎么去？坐地铁去。 자, 你去哪儿? 너 어디 가니? 동민이가 징징이한테 물었어요. 我去天安门. 나 천안문에 가. 怎么去? 어떻게 가? 여기서 怎么去? 라고 묻는 것은 뭐 타고 가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징징이가 坐地铁去 지하철 타고 가.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고요. 의문사를 사용했을 때 문장 끝에 마 붙일 수 없죠. 你去哪儿마 틀린 표현입니다. 날로 물었으면 날 자리에 장소를 넣어서 대답해주면 돼요. 我去天安门我去学校 이렇게. 坐는 원래 앉다라는 뜻인데 교통수단이랑 같이 쓰이면 타다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가는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의 동사로 坐를 사용합니다. 자, 이동수단을 물어볼 때는 怎么로 묻고요. 목적지를 물어볼 때는 哪儿을 묻습니다. 그래서 怎么去와 去哪儿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怎么去 어떻게 가나요? 가는 방법을 묻는데 뭐 타고 가는지
교통수단을 묻습니다. 대답할 때는 교통수단 대답해주면 돼요. 坐地铁去. 그리고 去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怎么去天安门?怎么去学校? 이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走 얘도 똑같이 가다란 뜻인데 얘는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天安门怎么走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했었죠. 난 목적지를 물어볼 때는 나를 사용해서 去哪儿 어디 가니? 그 어디가 목적지가 해당되겠네요. 목적지 물어볼 때 씁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는 날 자리에 장소를 넣어서 대답해 줍니다. 去天安门 또는 去学校 이런 식으로 장소만 바꿔서 문장 연결해 주시면 돼요. 我去天安门我去故宫我去颐和园我去王府井 이렇게 바꿔서 연습해 보세요. 요걸 부정문으로 만들 거다. 我不去天安门 취 앞에다가 뿌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또 의문문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你去天安门吗? 평서문 문장 끝에는 마 붙여서 의문문 만듭니다. 자, 고공은 명나라 청나라 때 역대 황제들이 살았던 궁궐이에요. 그리고 이허위엔은 중국의 황제들이 여름에 놀러 갔던 별장이죠. 왕푸징,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번화한 거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곳입니다. 자, 이번에 교통수단 표현, 이거는 반드시 짝꿍 지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교통수단을 타다 라고 할 때 坐 동사를 사용하고요. 말,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불편하게 타서 가는 교통수단을 타다 할 때는 지를 사용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탄다. 읽어보시고 본문이 들어볼게요. 请问北京站怎么走?一直往前走，远不远?不太远。 칭원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베이징站 怎么走? 베이징역에 怎么走 어떻게 가나요? 앞에서 봤던 怎么去와의 차이점은 자, 怎么走는 조가 걸어서 가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걸어서 가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가나요? 그러면 걸어서 가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대답할 때. 자, 행인 뭐라고 대답했냐면 一直往前走. 자, 一直하면 곧장 일자로 쭉 이라는 표현이고 往前走 앞쪽으로 가다겠죠. 一直往前走 곧장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쭉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远不远 뭡니까? 안 뭡니까? 즉 뭡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뿌는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이런 걸 긍정,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죠. 긍정 형식인 위엔과 부정 형식인 뽀 위엔을 합쳐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위엔, 뽀 위엔, 하오, 부 하오, 요, 메이요 이런 식으로 긍정 형식, 부정 형식 합쳐서 의문문 만들고 가운데에 있는 뿌는 경성으로 발음해 줍니다. 자, 행인이 보타이 위엔이라고 대답했네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보타이를 합쳐서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설명 볼게요. 칭원 말씀 좀 여쭐게요. 실례합니다. 라고 해석되는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 좀 여쭐게요. 라는 의미예요. 남왕 어디 어디를 향하여 또는 어디 어디 쪽으로 그래서 뒤에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사용합니다. 일단 우리말로 요렇게 요런 물결 표시로 해석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항상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왕은 전치사예요. 품사가. 중국어에서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랑 짝꿍이 돼야지 문장에서 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왕은 뒤에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주는 목적어를 데리고 나온다. 왕치엔 여기선 방향이 나왔죠. 왕호走 뒤쪽으로 가세요. 왕学校走 학교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不太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라고 묶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不太高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不太好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不太帅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어요.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위엔,不위엔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을 연달아서 말하면 의문문이 된다. 이때 뿌는 경성으로 발음하고 문장 끝에 말을 붙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긍정, 부정, 의문문 이 자체로 의문문이 돼요. 근데 굳이 마 붙일 필요 있을까요? 기능이 중복돼 버리니까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엔,不위엔 이렇게 해야 되지 위엔,不위엔마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좋다, 好 긍정 형식 왔죠. 不好 부정 형식 왔습니다. 好不好 좋니 안 좋니? 즉 좋니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길 묻는 표현 장소를 맨 앞에 두고 怎么走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걸어서 가나요? 입니다. 怎么去를 물을 땐 去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怎么去北京站 이렇게 되는데 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北京站怎么走 장소가 앞으로 갑니다. 자,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图书馆怎么走 도서관 어떻게 가나요? 医院怎么走 병원 어떻게 가나요? 公园怎么走 공원에 어떻게 가나요? 자, 이동수단을 물어볼 때는 怎么去를 사용해서 묻고 이동 경로를 물어볼 때는 怎么走로 묻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방향 표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내가 공부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왕푸징 怎么走 왕푸징에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걸어서 가는 방법, 그 이동 경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往左拐 왼쪽으로 도세요. 그리고 往右拐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도서관, 여기 공원, 병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병원에 갈 거야. 그냥 쭉 가면 되죠. 往前走 앞쪽으로 가다. 자, 도서관 갈 거예요. 도서관은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 있네요. 往左拐 자, 공원은 오른쪽으로 돌면 있습니다. 往右拐 됐죠? 중국에서는 동서남북을 동남서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보면 동남시北라고 읽어요. 자, 들어볼까요 한번? 飞机飞机飞机 써주면 됩니다. 비행기죠. 火车火车火车 긴 건 기차. 그다음 3번 自行车自行车自行车 자전거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목적지를 정해서 빈칸을 채우고 완성된 대화를 읽어봅시다. 자, A가 먼저 물었어요. 你去哪儿? 너 어디 가니?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병원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我去医院 쓰면 되고 医院怎么走? 병원 여기 있네. 병원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저 왼쪽으로 돌면 병원이 있네요. 往左拐 왼쪽으로 도세요. 자, 그 다음 도서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你去哪儿?我去图书馆. 나 도서관에 가. 图书馆怎么走? 도서관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걸어서 가는데? 도서관은 오른쪽에 있네. 往右拐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취라고 하고 뜻은 가다. 你去哪儿?怎么去?我去学校.
다 나왔던 단어예요. 다음 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조 가다 걷다 往前走 앞쪽으로 가세요. 往后走 뒤쪽으로 가세요. 자, 중국의 기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에서 기차는 속도에 따라서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로 나뉩니다. 일반 열차는 평균 시속이 120에서 160km예요. 좀 느리긴 하지만 가격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궁화 열차 같은 그런 열차예요. 고속 열차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평균 시속 300km인 까오티에 그리고 평균 시속이 200km인 동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KTX나 SRT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좌석의 종류가 딱딱한지 푹신한지에 따라서 잉座와 软座로 구분이 되는데 잉座 여기서 잉자는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좌석 잉座 제일 쌉니다. 근데 의자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고 딱 직각이에요. 의자가 딱딱해. 그래서 멀리 갈 땐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软座는 푹신푹신하고 뒤로 살짝 제껴지는 그런 의자예요. 우리나라의 기차 좌석과 비슷합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멀리 갈 때는 이게 편안하겠죠. 그 다음 더 멀리 갈 때 침대 칸이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딱딱한지 푹신한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잉워 하면 딱딱한 침대 칸을 뜻합니다. 침대가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6명이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예요. 맨 윗자리가 올라가기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맨 윗자리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 软卧 하면 부드러운 침대 칸이에요. 보통 4인 1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딱 문으로 복도와는 딱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랑 문이 있어서. 다음 중국의 기차표 한번 볼까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사면 내 이름이 여기에 뜹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써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 써 있고 출발역, 도착역 여기 나와 있죠. 베이징 난站, 티엔진까지 가는 기차고 기차 종류가 있어요. 내 기차를 찾을 수 있겠죠. 다음에 출발 일시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10시 35분에 출발. 다음에 좌석 번호 나옵니다. 1열 몇 번 좌석, 그다음에 좌석의 종류, 그다음에 가격까지 다 나옵니다. OX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중국의 기차에는 침대로 된 좌석이 있죠. 잉워, 软卧 이렇게 구분됐었습니다. 중국 기차의 침대 칸에서 가장 비싼 자리는 맨 윗자리다. 맨 윗자리가 제일 싸다고 했죠. 중국의 기차표에는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적혀 있다. 출발 시각만 적혀 있고 도착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 91쪽까지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꼭 잘 보세요. 화이팅!